술 많이 드신 분들과는 대화가 잘 안 통한다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손발이 괴사되는 버거시병의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순nel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죠. 연말연시에 우리의 건강을 가장 해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술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많이 줄었을 텐데요. 그래도 술자리가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죠? 담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술과 담배 중 무엇이 우리 몸을 더 심하게 해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 중에서 중독성이 가장 강한 것이 술, 담배, 커피인데요. 합법적인 마약이죠. 도무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불법 마약과 술, 담배, 커피의 차이는 노동 생산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불법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모두 심각하게 망가지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술, 담배, 커피는 그렇지 않아서 허용되는 거죠. 셋 중에서 커피는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불면증이나 신경과민으로 인한 불안, 초조 등을 더 심하게 할 수는 있지만 생명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죠. 오히려 특유의 각성 효과로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오늘 이야기에서 제외합니다. 먼저 담배의 나쁜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담배는 진짜 백해무익이죠? 딱 한 가지 빼놓고는 좋은 점이 없습니다. 니코틴의 각성 효과인데요. 잠시 머리를 반짝하게 해주죠. 그래서 뭔가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되고 막힐 때 담배 한 대 피고 나면 머릿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나죠. 커피의 카페인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거죠. 또 야간에 담배를 피면 불면증의 원인이 되는데요. 담배의 니코틴은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서 심박동수와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대뇌 활동을 증가시키고 수면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잠을 자는 동안에 금단 현상이 나타나서 수시로 잠을 깨기도 합니다. 특히 흡연은 기관지와 폐에 만성 염증을 유발하죠. 그래서 밤새 가래가 쌓이게 되는데요. 가래가 호흡을 방해하기 때문에 아침 기상 시에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주 원인이 되는 거죠. 또 담배를 피게 되면 주변이 아주 지저분해집니다. 담배 꽁초며 담배째들이 어수선하게 주변을 더럽히죠. 직장인들 모여서 담배 피는 골목길 가보면 아주 더럽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담배 피는 사람의 방이나 차도 지저분하죠. 또 냄새는 얼마나 나는지 담배 피지 않는 사람들은 질색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좀 피웠었는데요. 끊은 지가 15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담배 냄새가 아주 싫어집니다. 저희 환자분들 중에 몸냄새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 중에서 담배를 피면서 몸냄새를 좀 제거해 달라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담배 냄새는 냄새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담배 피시는 분은 치료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담배는 모든 암의 원인자가 되죠. 특히 폐암에 가장 잘 알려진 원인인데요. 폐암의 약 85%가 흡연에 의한 것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생률이 무려 13배나 높다고 하죠. 장기간 간접 흡연을 하게 되면 1.5배 정도 폐암 발생률이 올라가는데요. 사실 간접 흡연의 폐해는 조금 부풀려진 느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있어도 집에서 담배 피고 버스 안에서도 피고 극장에서도 피고 했죠. 심지어 강의실에서 교수님들도 피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지나가다 조금 연기를 마신다고 해서 폐암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접 흡연 부분은 요즘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흡연 때문에 의외로 방광암이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흡연을 하면 방광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4배나 높아지는데요. 담배의 발암물질이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기 때문에 방광에 암이 잘 생기는 거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후두암인데요. 후두암 환자의 90에서 95%가 흡연자라고 합니다. 뇌졸중 위험도 증가하죠.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뇌졸중이 1.8배 이상 많습니다. 흡연이 말초 혈관을 수축시키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흡연을 하면 손발이 괴사되는 버거시병의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흡연은 만성 피로를 아주 많이 악화시킵니다. 담배를 피게 되면 특유의 그 피로감이 있죠. 몸이 무겁고 머리가 띵하고 숨이 차오르는 그런 피로감이 있습니다. 흡연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특유의 각성 효과로 에너지를 당겨 쓰기 때문입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데요. 오늘부터 금연하시길 권합니다.
다음으로 음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강상의 폐해를 알아보겠습니다. 술이 더 나쁜지 담배가 더 나쁜지는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리 몸에서 술에 가장 취약한 곳이 간이죠. 술을 많이 마시면 술을 해독하기 위해서 간이 망가집니다. 알코올이 간에 흡수되면 분해돼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로 변하는데요.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간에 지방이 쌓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간이 유발되는 것이고요. 오랜 시간이 경과되면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간에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겨서 딱딱해지면 혈액의 흐름이 나빠집니다. 심장에서 나온 피가 위장, 소장, 대장을 거친 후에 모두 간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간이 딱딱해지면 이 흐름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간경화가 오면 복수가 차는 거죠. 꼭 간경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간 기능이 나빠지면 소화 기능 전체가 뚝 떨어집니다. 뭔가 목에 막혀있는 이물감이 느껴지고 배가 더부룩한 것이 심해지죠. 또 설사도 증가하는데요. 바로 이 소화기에서 간으로 들어가는 혈액순환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간경화 환자의 약 25%는 간암으로 진행되니까요. 술 진짜 끊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는 심혈관 질환도 악화시킵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심근의 손상을 유발해서 알코올성 심장질환이 되고요. 관상동맥 질환이나 부정맥도 증가시키죠. 마지막으로 술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곳이 바로 뇌입니다. 뇌. 바로 치매를 유발하는 거죠. 술 많이 드신 분들과는 대화가 잘 안 통한다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술을 많이 마시면 뇌신경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잘 하지 못하게 되죠. 술을 많이 마시면 뇌 속에 있는 해마라는 부분이 손상된다고 하죠. 이 부분이 기억을 관장합니다. 그런데 음주를 오래 하신 분들의 이 해마는 찌그러져 있다고 하죠. 그래서 치매가 빨리 진행되는데요. 술을 마시고 자주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현상이 나타난다든지 근망증이 심해져서 지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든지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하는 반복적인 경향을 보이게 되면 알코올성 치매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알코올성 치매가 나쁜 점은 뇌의 앞쪽에 있는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이 먼저 파괴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화를 잘 내고 폭력적인 경향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가정 불화가 잦아지죠.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폭력 사건 등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 이면에는 음주가 있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보다 술이 우리 건강에 훨씬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는 사실상 담배 피는 사람 혼자만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설령 폐암이 오더라도 거의 말기에 발견되기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을 크게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빼고 말이죠. 그런데 술은 그렇지 않죠. 진짜 술독에 빠져서 가끔 젊은 나이에 간경화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애주가들은 오래오래 잘 삽니다. 병이 나도 심각하게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죠. 치료도 잘 되는 편이고요. 대신 주변 사람들이 겪는 괴로움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와 술 모두 건강에 해로운 것은 엄연한 사실이죠. 연말연시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건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금연과 금주 꼭 실천하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